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조건 중 EXW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커텀즈라는 것은 셀러 바이어가 지켜야 되는 운송에 따른 서로 간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 규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EXW 조건.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위험과 비용에 있어서 가장 그 책임이 가장 적은 EXW 조건, Xworks라고도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EXW 조건이라는 거는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다라는 거는 지금은 범위가 확대가 돼가지고 물건이 있는 뭐 장소는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출품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장소,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보통은 공장이나 창고겠죠. 근데 만약에 사무실에 있다, 그럼 사무실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에서 수출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랬으니까는 수출 통관 누가 한다? 바이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상이 수출 통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커텀즈 원문에 보면은요, 수출 통관에 대해서는 수출상, 수입상 모두 그 통관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이야? 그때 둘 중에 한 사람이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실무에서는 대개 수출 통관도 수입상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EXW로 수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관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바이어가 와서 물건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물건을 자기 창고까지 이동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할 일이 없다. 국내에다 물건 파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인건텀지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셀러 바이어의 의무가 각 조건별로 10가지씩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중요한 거,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면은요. 먼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어디냐? 라고 봤을 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여러분들의 공장이나 창고예요. 그래서 비용의 분기점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겠느냐? 어디까지 비용을 누가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누가 분담을 한다? 뭐 이런 건데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냐? 운송에 따른 비용, 운송비 특히 그거는 여러분들 공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이어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만 해놓으면 돼요. 여러분들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출에 따른 운송 비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을 하게 되면 그 운송에 따른 위험이라는 게 있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손해, 그 위험에 대한 그 분기점은 어디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의 분기점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 운송에 따른 책임은 지는 범위가 없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무조건 다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그 바이어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져가서 구분만 해놓으면 상차할 때 여러분들 공장에 뭐 트레일러나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뭐 트럭이 들어왔을 때 상차의 의무도 없어요. 상차의 의무도 없고 상차하다가 만약에 물건을 싣다가 차에다가 올려 싣다가 사고가 났다? 그것도 바이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분만 해놓으면 돼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같다. 그럼 같은데 어디냐? 수출자의 창고다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그럼 통관에 대한 문제.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누가 하느냐? 둘 다 바이어, 매수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험에 든다. 그럼 이거는 인커텀지에서는요, 셀러 바이어 다 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든다면 누가 들어요? 그럼 바이어가 든다는 거예요. 왜요? 예, 보험에 든다는 의미가 뭐예요? 왜 보험에 들어요? 운송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예,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이 보험을 드는 거는 당연하다. 그쵸? 예, 겁나니까 사고 나면 그 많은 손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위험의 범위를 봤을 때 위험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쨌든 창고로부터 도착할 때까지 사고 나면 무조건 다 바이오 책임이라고 그랬죠. 위험의 이전이 여러분들 수출상의 공장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에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라는 거. 셀러는 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임의보험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강제보험이 아니고 들면은 안 들어도 되는데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라는 거죠. 근데 바이어가 들까요? 실제로? 안 들 수도 있을까요? 네,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건 뭐 배짜라 이거지 뭐. 아니면 사고 나겠어? 사고 안 나겠지 뭐. 뭐 그런 사람. 아니면 아니 귀찮아 보험 드는 거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대개는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가 알아서 들든 말든 그래서 임의보험이다 이렇게 써는 거고요. 운임은 당연히 후불 조건이죠. 바이어가 수입지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운임을 지불하게 돼요. 해상 운임이 됐든 항공 운임이 됐든 그래서 운임은 후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이건 바이어가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 요거는 수입 국가에서 매수인이 체결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운송계약이라는 거는 전 구간에 대한 그 운송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이 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항을 통해서 LA를 통해서 라스베가스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전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원에서부터 부산항에까지 이것도 계약을 다 누가 체결해요? 그것도 바이어가 체결하는 거예요. 어이? 그 바이어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운송을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바이어가 자기 미국에 있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포더를 통해서 그 포더의 한국 측 파트너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 포더를 컨택을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미국 바이어의 운송인이 알아가지고 그건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체결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주죠. 언제 물건 가지러 간다. 준비해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분만 해놓으면 돼요. 맞아 알아가지고 수입 신고하고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집화 차량에 적재 의무 없다. 적재 의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공장에 물건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어줄 책임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싣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게차 같은 게 필요하고 아니면 사람이 필요해서 비용이 나간다. 그 비용 다 바이어가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죠. 그 다음에 싣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물건이 떨어져서 깨졌다. 그다 바이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겁나니까 바이어가 보험에 들면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물품이 있는 곳은 보통 이제 공장이나 창고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범위가 확대가 돼가지고 뭐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뭐 남의 회사 창고가 됐든 어쨌든 물건이 있는 곳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면은 셀러의 책임은 다 끝난다. 비용과 위험에 대한 그러한 책임은 끝난다라는 거죠. 임의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임의 처분이라는 게 바이어가 아무 때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구분해 놓는 걸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EXW 조건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위험이나 비용이나 통관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다.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EXW 조건으로 거래할 때 물품 가격은 실무상 국내 도매 가격 원가 플러스 마진 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네. 근데 뭐 이건 실무상 그렇다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EXW로 가격을 줘 거래하자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EXW 조건으로 가격을 좀 제시해 줘라 라고 얘기하면 EXW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수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격 만약에 내가 10불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10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출 가격이라는 거는 원가 플러스 마진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가 플러스 마진 해가지고. 근데 마진 계산하는 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 국내 그 도매에다가 납품하는 그 가격 그대로 제시하면 뭐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 제시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통화 단위 US 달러면 US 달러, 받을 가격, 그렇죠? 예, 원가 플러스 마진 한 거, 그 다음에 EXW. 이건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것도 EXW인데 공장 인도 가격인데 공장이 어디 있냐? 수원에 있다. 이렇게 지점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뭐 거의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법적으로 반드시는 아니고요. 실무상으로는 대개의 경우에는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가격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게 바로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셀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은 수출 가격에 포함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11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수출 가격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EXW 조건에서는 수출에 따른 비용이 없으니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원가에다가 마진만 계산하면 되겠다. 부대 비용은 운송에 따른 부대 비용은 계산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EXW 조건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ESW 조건으로 거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쉽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